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오늘은 고단원의 정규분포 유형호 표준화하여 미지수각이 1317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유형호요. 1317번 같이 보겠습니다. 확률변수 x의 정규분포가 평균 50, 분산이 25인데요. 오른쪽 그림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의 확률을 계산을 하라고 얘기했네. 그럼 우리는 얘를 표준 축도를 이용해서 Z로 바꾸는 거지. 표준 편차 5고요. A에서 50을 뺀 값이 이게 0.0013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포표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림 이상하다. 그지? 그러니까 Z의 이 값이 평균이 0이 되잖아. 그러면 5분의 A-50이 될 확률이 0.0013이라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나온 거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0.0013이니까 우리는 0.5에서 그러니까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 5분의 A-50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되는 거지. 요 파트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얘가 몇이냐는 거지. 얘는 0.5에서 0.0013을 뺀 거니까 0.49 8 7 이렇게 되겠다. 0.4587. 여기 3.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5분의 A-50이 이거 왜 이래? 잠깐요. 원상 회복하고 50이 3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5, 35, 50 넘어가면 6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게 만약 평균이 50점인데 65점이 이렇게 어렵게 이런 정도의 분포표면 65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317번 65였다라는 겁니다. 1318번으로 갈게. 자, 이제 그 표준 축도를 이용해서 지금 확률 변수 x가 평균 15고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축도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6분의 21 마이너스 15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6분의 a 마이너스 15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0.09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 몇이 됐나요? 얘가 1보다 커나 같고 Z 얘가 A 6분의 A-15보다 적다 이 확률이 0.09라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로 고쳤기 때문에 분포로 고쳤기 때문에 여기 평균이 0이 되는 거잖아. 0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얘가 1이면 1부터 이거 6분의 A 마이너스 너무 크다. 이렇게 돼서 6분의 그죠?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여기를 좀 지웠으면 좋겠다. 다시 할까? 한 번에 딱 그려줘야 되는데 그죠? 또 그래. 자, 여기가 뭐가 돼? 6분의 A-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확률이 0.09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작지. 그러니까 0부터 여기까지 확률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아니라 6분의 A-15 A-15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줬더니 0.09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가 0.34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된 이 확률은 6분의 A-15는 그러니까 0.34니까 더하면 0.43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가 1.5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6분의 A-15가
1.5가 된 거죠. 2분의 3이 된 거예요. 2분의 3 이렇게 쓸까? 그래서 6 곱하면 9가 되잖아. 그러니까 A는 15하고 9 더하니까 24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A의 값은 24. 1319번으로 건너가 볼게.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이 표준편차 3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가 평균이고 표준편차 3. 확률변수 Y는 역시 정규분포하는데 평균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준편차는 4인데 다음 같다는 거야. 둘이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를 표준축도로 X에 대한 걸 고쳐주면 얘는 이제 표준편차가 3이니까 3분의 2K에서 2 빼기가 되는 거지. 이쪽은 얘도 Z 바뀌었죠? 얘는 평균이 표준편차가 4니까 4분의 K 마이너스 평균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둘이 결국에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는 얘기니까 지금 보이시는 요 두 값 있죠. 요 값과 요 값이 어떻다?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므로 3분의 2K-2가 4분의 K-2와 같구나. 그럼 8K-8은 3K-6이 되고 5K가 넘어가면 몇이 되나요? 2가 되네요. 따라서 K는 뭐가 돼? 5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1319번 정리해 드렸고요. 1320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 확률변수 X의 정규 분포가 다음과 같아요. 평균 M, 표준편차 O. 근데 X가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현축도 이용해가지고 5분의 120 마이너스 평균 했더니 0.028. 많이 보던 숫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갖고 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이 0.9544니까 얘를 보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얘 절반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47 47 하면 잠깐만요. 14니까 4772 같은데 맞나요? 2로 나누면 맞죠? 예. 248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을 빼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5분의 120-m이 2라는 거야. 따라서 120-m이 10이 되고 m은 1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m의 값은 110, 평균 110이었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다. 자, 1321번입니다. x가 9-2a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과 3a-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그랬으니까 이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네. 그럼 a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서 평균이 여기가 5거든요. 그럼 여기 9-2a보다 적다일 확률과 이게 대칭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3a-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값이 왜 평균이 5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9-2a하고 3a-3을 더하면 a 플러스 6이 되거든요. 더하면 마이너스 a, 3a 더하면 a가 되고 9하고 마이너스 3이 6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5라는 거야. 그러면 a는 당연히 4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잖아. 자, a는 4가 됐어요. 그러면 p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확률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이 들어가면 4가 들어가죠. a가 들어가면 4, 3, 12 9가 되네. 1부터 9까지 확률을 계산하래요. 와우.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돼? 표준축도로 고치면 2분의
1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은 z가 2분의 9 마이너스 5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은 z가 플러스 2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네. 그러면 2배의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2 곱하기 2까지 확률이 0.4772잖아. 그러면 0.9544인가? 잠깐만요. 9544 맞죠? 그래서 뭐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1322번으로 갈게요. 확률변수 x의 정규분포가 다음을 따르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라. 56과 64가 5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64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그러면 56하고 64가 대칭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56하고 64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는 거지 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위분에 120이 되나요? 60이 되네. 평균 6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이 나왔는데 선생님 안에 것만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뭐예요? x-m이 m은 60이니까 60 쓸까? 그냥 x-m 쓸까? 얘가 플러스 1.5보다는 어때? 잠깐만요. 바깥범위구나. 1.5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x-m이 마이너스 1.5보다 적거나 같다 또는 x-m이 플러스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요 안에 게. 그럼 요때 요 확률과 요 확률이 평균 m에 대하여 대칭되어 있으니까 서로 같아서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5 1대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 확률이 같아서 이것과 이게 같으니까 주어진 식은 2배 x-m보다 m이 1.5보다 커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0.1336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x- 평균 60이었잖아. 아직도 m은 갖다 놓을까? 헷갈릴 수 있어요. m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나누면 0.0668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 모양이니까 시그마로 나눌게요. 그러면 여기는 z가 되고 여기 시그마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래요. 그러면 0.5에서 얘를 뺐을 때 0부터 시그마분의 1.5를 뺐을 때 0.0668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아이고 좁아라. 얘가 몇이 되냐는 거지. 0부터 z 시그마분의 1.5 얘가 0.5에서 0.0668을 뺀 거예요. 0.5에서 0.0668을 뺀 거야. 그러니까 0.4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나오나? 0.4332 1.5네 1.5야? 그러면 시그마가 몇이냐면 1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1.5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래서 야 시그마는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 분포가 이렇게 된 거지. 평균이 60이었고 그지? 분산은 1이었네요. 표준 편차가 1이었던 이런 분포였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드디어 또 계산하는 거야. 그럼 확률 58.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62보다 적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1이니까 표준 편차 안 써도 되겠네. 58.5에서 60을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적다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군요. 그죠? 자, 그러면 1.5가 0.433이니까 0부터 1.5까지 확률 0.4332 플러스 2까지 확률 0.4772가 결국에 답이 되겠네. 그럼 몇입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2는 4. 그럼 7하고 3 더하면 하나 올라가고 8, 1, 9, 0.9104가 되나 보다. 그지? 그래서 얘의 확률은 0.9104.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조금 길고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었네요. 자, 1323번으로 또 한번 건너가 봅시다. 유형 5번에 1323번. 1323번은 정규분포가 평균 M 편차 시그마인데 이 fx가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요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 100이라는 얘기죠. 뭐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100부터 112까지 확률이 4987이래요. 100부터 112까지 확률이니까 그냥 써볼까? 여기가 100이고 이쪽은 112. 112지. 표준 편차를 모르는구나 지금. 112까지 확률이 0.4987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평균 100에서 딱 112까지가 0.4987이라고 그랬으니까 표준 척도로 하면 얘가 100에서 100 빼니까 얘는 0이 될 것이고 Z가 되고 시그마분의 12가 되겠다. 그죠? 112에서 100 빼니까 얘가 0.4987이래. 그러면 0.4987이 3.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12가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3시그마가 10이니까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그마도 구했고 평균도 구했고 문제가 이제 최종 구해달라고 하는 게 9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10보다 적거나 같다는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니까요. 자, 표준 편차 4분의 94에서 100 빼기. 또 역시 표준 편차 4분의 110에서 100을 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1.5보다 크거나 같은 z가 플러스 4분의 이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네. 2분의 5니까 2분의 5, 2.5가 되나요? 왜 이렇게 머리가 돌질 않지? 자, 2분의 5. 맞죠? 예. 그러면 이제 0부터 1.5까지 확률이 0.433이하고 2.5까지 확률이 0.4938을 더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2하고 8 더하면 0 쓰고 하나 올라가고요. 3, 3, 7 돼버리고요. 9, 3, 2 쓰고 하나 올라가니까 0.9270이 되나 보다. 0.9270.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324번으로 갈게. 자, 1323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확률 실수 전체의 정의된 함수 ft가 다음과 같은 확률을 나타낸대요. ft가. 근데 ft는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ft가 4일 때의 값이 뭐가 돼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적거나 같아요. 근데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요게
그 표준 정규 분포표의 평균에 대칭되어 있는 값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평균이잖아. 근데 얘가 여기가 4고 대칭돼서 얘가 6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제일 큰 거죠. 두 칸짜리면. 따라서 평균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평균이 5구나 그러면 이제 평균이 5인데 지금 문제는 FM일 때의 값이 0.3413이래요. 그러면 이제 5일 때 값이 0.3413. 아, 그러면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7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이 0.3413. 그러면 얘는 이제 표준 편차의 평균 빼면 0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표준 축도로 고쳐주고 시그마분의 7 마이너스 평균 5니까 2가 된 거거든. 그럼 0. 얘가 3413이라는 얘기예요. 쉬워졌다. 1이라는 얘기네. 그럼 시그마분의 2가 1까지 확률이었으니까 시그마가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얘 정규 분법을 알게 됐는데 평균이 5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2였던 그런 정규 분포였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계산해 달라는 확률은 F7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F7. 그 확률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적거나 같다 1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온 거겠구나. 그지? 자, 그러므로 얘는 뭐가 돼? 2분의 7 마이너스 5니까 1이 되고요. 2분의 9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얘는 2가 되나요? 잠깐만요. 예. 2가 되겠네. 그러면 1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는 거지. 0부터 2까지가 0.4772였고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죠. 그래서 빼면 되겠다. 그죠? 자, 0. 잘 안 보여서 미안. 0.4772에서 0.3413을 빼는 거예요. 0.1 여기는 3인데 3 그대로 나와도 되겠네. 6인데 59 0.1359의 확률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응? 아, 여기 있구나. 1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다. 네, 그래서 0.1359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제 유형 6으로 가네요. 표준화의 활용 문제들 원래 좀 어려워하니까 한번 또 잘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표준화 이런 각 점수를 표준화의 Z로 비교하자. 왜냐면 이제 다 자료들이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해서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도 나오는 표준 점수 그런 공식이 되어봐요. 구해보자 뭐 그랬는데 한번 1325번 볼게요. 자, 1325번은 하연이가 기말고사 성적이 1부인데요. 각 과목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른 학생하고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하연이 성적이 좋은 과목도 순서대로 적은 것은 느낌 딱 보면 영어가 제일 성적이 좋은 것 같고 수학이 제일 못하는 것 같고 국어가 그래도 수학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막 이런 착각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어를 Z1이라고 하고 영어를 Z2 수학을 Z3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Z2와 표준화해 보는 거지. 그럼 Z1은 어떻게 되냐면 표준 편차가 12잖아. 그럼 얘 점수가 84고 평균이 72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2분의 몇이 됩니까? 84, 72 빼면 12가 돼요? 그럼 얘는 1이에요, 지금. 국어는 1. 그 다음에 Z2는 표준 편차가 14거든요. 영어 점수는 92인데 평균이 굉장히 높네. 85가 됐어요. 그럼 14분의 얘가 몇이 되냐면 7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네요. 그럼 수학은 Z3인데 표준 편차가 15고요.
평균, 얘가 받은 점수는 80이고, 평균은 60이에요. 되게 애들이 어려운 문제였나 보다, 그지? 15분의 20이 돼요. 5로 나누니까 3분의 4가 돼요. 느낌 빠고죠? 수학이 제일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수학이 제일 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고요. 그 다음에 영어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영어가 높으나 평균 점수가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잘한 건 아닌 거지. 뭐 잘하긴 잘했지만. 그래서 수학이 제일,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이렇게 돼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를 보면 수학이 제일 높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균이 낮기 때문에. 1326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어느 한국, 미국, 일본 이게 3개국이요. 한미일. 그죠?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한국은 230만 원, 미국은 3,000불, 일본은 28만 원이라고 한다. 표준편차 각각 10만 원, 그 다음에 300불 표준편차가 2만 5천 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았던 대졸 신입사원 A, B, C의 월급이 A, 그럼 ZA를 한번 구해볼까? ZA는 표준편차가 1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10이라 쓸게. 근데 이 사람이 244만 원을 벌었대. 근데 평균이 230이잖아. 그 10분의 14가 된 거야. 그지? 약분 안 할게. 자, ZB를 볼게. 미국, 아메리칸을 보면 표준 편차가 300불이래요. 그러니까 300불이 표준 편차고 얘네들의 그 초봉이 3,000불인데 얘가 3,250불을 받는다네. 3,000불 빼면 얘가 300분의 25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0분의 25가 되겠네요. 이제 1번 애를 볼게요. 1번 애를. 표준 편차가 25,000원이래요. 25,000원이니까 2.5라고 쓸까요? 2.5 이렇게 써야 되겠다. 2.5. 근데 31만 원을 받았는데 28만 원이 평균이래요. 그러면 2.5분의 3이 되나요? 그럼 25분의 30이 되지. 5로 나누면 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전체 비교를 해야 되는데 3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30분의 3 곱하면 3, 42, 42가 돼야 되는 거고 얘도 30으로 바로 6이네요. 6, 36. 그러니까 한미일에서 한일 얘가 한국이 1등이네요. 그죠? 한국이 1등이고 이제 월급이 많이 받는 순서대로면 A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B다 이렇게 보니까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 애들이 제일 나? 미치겠다. 1326번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327번 같이 볼게요. 자, 1327번은 어느 학교 수학 경시대에서 점수 X에 대한 평균의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1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요 T점수라고 그러거든. 자, X의 표준점수라고 하자. 얘를 X의 표준점수라 하자. 됐습니다. 자, 그럼 표준점수가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고 평균이 60점이고 표준편차가 10점인 1학기 수학 경시대회 그러니까 평균이 60, 표준편차가 10인 1학기 수학 경시대에서 90점을 맞은 애의 표준점수 A의 표준점수는 20 곱하기 표준편차가 10이죠. 10분의 90점 맞았대요. 평균은 60인데 더하기 100 이렇게 된 거네. 이 점수가 마지막 점수 학생 A의 표준 점수가 자 평균이 55 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이 경우에 표준 점수가 같다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 우선 계산하고 봅시다. 계산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요거 계산하면 90에서 60 뺐으니까 30에서 3이 되잖아. 3, 2, 6, 60, 160이 되네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지금 160이 된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쪽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평균이 55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그러니까 이 160이 뭐와 같으냐면 20 곱하기 표준 편차 15. 근데 얘가 A점 받았거든요. 근데 평균이 55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100을 더했더니 같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100 빼주면 이게 60이 되고 60이 되고 20으로 나누면 3이 되는 거네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지? 그러면 이제 A-55가 45가 된 거고요. 3이 아니었나? 이상하다. A는 그럼 100점이 되는데. 잠깐만요. 쌤이 지금 이 책의 해설이 잠깐만 어디 봅시다. 80점으로 계산했나요? 이게 여기서는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9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계산해서 문제는 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책과 같이 90점이면 A는 100점을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약간 있네요. 1327번. 이건 이제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90점이 아니라 80점이면 뭐 또 다른 계산이 되지만 90점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328번을 같이 볼게. 위의 문제하고 경우가 비슷한 것 같으죠? Z가 20 플러스 표준축도 20 아니죠. 20 곱하기 표준축도 더하기 100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점수에 대한 표준 점수 가장 큰 영역과 가장 작은 영역의 표준 점수의 차이를 계산해 달라고 그랬네요. 자, 원점수가 70이잖아요. 그러면 A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될까? A의 표준 점수는 20 곱하기 표준축도가 표준처 계산해야 되잖아. 20분에 학생의 점수가 70이고 학교 평균 60이니까 이거 곱해서 100 더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110점이 되는 거죠. 표준 점수가. TB는 어떻게 되나요? 20 곱하기 얘도 표준 편차는 얘는 10이라고 그랬고 얘가 받은 점수는 65, 평균은 55. 그럼 얘는 120이 되네요. C학생의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가 16이죠. 이 학생의 점수는 57, 학교는 45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야 계산하기가 제일 안 좋네. 그러면 16분의 20 곱하기 16분의 12가 되죠. 그럼 우선 4로 나누니까 4, 4, 16, 4, 5, 20, 4, 3, 12, 15, 115가 되네요. 그래서 가장 큰 영역과 가장 작은 영역의 점수 차이는 영역별에서 제일 큰 게 120이고 제일 작은 게 110이니까 10점 차이가 나는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유형 6 정리 다 해드렸고 유형 7로 가볼게. 확률 변수가 두 개인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들 한번 같이 볼게요. 1329번입니다. 잠깐요. 예. 두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x는 노멀 평균 2고 표준 편차 3인 분포를 따르고요. y는 평균 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럴 때 다음 두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선 위에 것부터 x부터 한번 분포를 보면 x는
3분의 잠깐요. 글씨가 갑자기 나르네. 3분의 2-2 2-2보다 크거나 같은 z가 3분의 8-2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2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건데 y를 볼게요. y 둘이 같다 그랬거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y가 k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평균이 0이어서 5분의 0 빼기 0에서 0이 되겠네. 그럼 얘는 표준편차 5구 k에서 0을 뺀 거니까 5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k가 2와 같아야 두 개의 확률이 같은 거잖아. k는 그럼 몇이 돼?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k는 10. 1330번으로 가봅시다. 1330번. 1330번. 정규분포가 지금 45, 평균 45, 표준편차가 10을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y는 2x-1이라고 할 때, 그럼 결국에 x의 분포가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x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y의 값을 계산하래. 뭐 별건 없겠지? y 대신에 2x-1 쓰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2x가 80이 되니까 x는 40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지? 그러면 이제 표준 축도를 이용해서 표준 중규 분포로 바꾸면 10분의 40-45죠.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0.5보다 적다일 확률은 0.5에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그래서 0.5에 0부터 5까지 확률이 0.1915가 되는 거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0.3085 이렇게 되나요? 0.3085 2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331번 볼게. 두 확률 변수 x와 y가 있어요. 근데 x는 다음 같은 분포를 따르고 y는 다음 같은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a, b, c가 있는데 이때 대소관계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a는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a는 계산을 해보면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에서 0 빼기 1분의 0 빼기 1 평균 빼면 1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b 볼게. b는 y가 1 그리고 표준편차가 2죠. 그러면 표준편차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적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적다.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1 역시 2분의 3이죠. 3 빼기 1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z가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ABC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칸이 잠깐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세 칸이나 되네? 그럼 뭐 C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B겠죠, 그죠? C가 제일 큰 거고 B가 더 큰가요? 잠깐만요.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요 여기가 0이잖아요.
0부터 2까지는 두 칸이란 말이야. 근데 두 칸으로 최대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두 칸으로는. 대칭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 비교하면 누가 큰 거냐면 당연히 얘가 큰 겁니다. A가. 근데 얘는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래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확률이 C가 되는 거니까 C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 B고. 그러니까 BAC 순이에요. BAC.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문제. 거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332번 보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와 y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각각의 확률 밀도함수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게 문제군요. y의 분포의 평균을 모르고 있네요. 자, 가를 볼게요. 지금 다 봐야 되니까. 가의 경우는 x는 1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얘는 표준 척도로 고치면 표준 편차가 지금 3이죠. 표준 편차가 3분의 10-10 0이 되네. 그럼 0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이 돼버리는 거고요. 얘도 고치면 3분의 뭐가 돼야 돼? 25-m이 돼야 되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이 2분의 1인데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에 이 확률이 Z가 3분의 25-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렇다면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3분의 25-m이 그죠? 3분의 25-m이 표준축도의 평균 0보다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적거나 같아야 돼요. 뭐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m이 25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그러니까 평균 m이 25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F15와 G25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또 뭘까? 둘의 그 표준 편차 같으니까 지금 앞에 그린 게 이거라고 하면 잠깐만. 아무리 못 그렸어도 똑같은 거 같고 해야 되니까 잠깐요. 예.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얘는 평균이 10이잖아 지금. 그러면 F15는 확률로 따지면 여기에 함수값이 될 것이고 근데 평균 m이 여기 있는데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 이런 느낌이면 여기 있겠구나 그지? 여기가 이제 25가 되는 거구나. 여기가 15가 되고요. 얘가 25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의 평균 구해야 되는데 지금 15와 25의 평균이나 대칭돼 있으니까 10과 m의 평균이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즉 2분의 10 플러스 m과 2분의 15 플러스 25가 같은 거예요. 따라서 m은 그냥 밑에 것만 보면 되니까 위에 것만 보면 되니까 m은 30이구나. 평균이. 그러니까 y의 분포를 알았는데 노말 평균 30에 분산 9였던 거예요. 자, 이제 확률 y가 36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을 계산하래. 그러면 z로 바꾸고 그러면 36에서 30 빼면 6인데 3으로 나오니까 2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0부터 2까지 확률이 되는 거지. 2분의 1 0.5로 쓰자. 어쨌거나 소수점으로 계산해 줄 거야. 그럼 0.2까지가 0.477이니까 0.9772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정답이었었지. 나는 문제 재밌었네요. 그래서 1332번 뭐 선생님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 문제였었어요. 자, 이제 1333번 볼 수 있도록 할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가 평균이 3n 플러스 6, 표준 편차가 3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뭐. 그때 확률이 1.1151이 된다고 하네요. 평균 m의 시그마가 되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x가 뭐 이렇게 고친다고 그러면 0.1151. 그럼 반대로 1151이 나왔다는 얘기는 0.3849. 잠깐요. 예, 1.2가 된 모양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해당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표준 편차 시그마의 a-m이 뭐가 되는 거냐면 1.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a-1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평균이 3m 플러스 6이고 표준 편차가 35마니까 얘가 0.0548이 됐죠. 그러면 0.0548이 나오려면 몇이 나와야 되나? 0.5에서 0.4452를 뺀다. 0.0548 맞죠? 그러니까 1.6이었구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3 시그마분의 잠깐요. 3 시그마분의 3a 플러스 18 빼기 평균이 3n 플러스 6이니까 얘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 3 시그마분의 3 곱하기 a 마이너스 m 빼기 12가 되나? 플러스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분의 a 마이너스 m 플러스 시그마분의 4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몇이 된 거냐면 1.6이 된 거예요. 1.6이. 근데 얘가 1.2래며 그러면 시그마분의 4가 0.4가 되는 거고 따라서 시그마는 10이네요. 아,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시그마의 값을 계산해라. 시그마 10 이렇게 나온 거죠. 1333번 정리해드렸고요. 1334번 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M1하고 M2가 있는데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는 M1의 평균 M1의 표준 편차 6이고요. 확률 변수 Y의 정규 분포는 평균 M2의 표준 편차가 6.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똑같아요.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 fx, gx인데 48일 때 두 값이 서로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48일 때 두 값이 서로 같다. y가 48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0.9772가 된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렇다면 이 얘기만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z는 표준 편차가 6인데요. y는 지금 평균 M2잖아. 그러니까 48 마이너스 M2가 0.9772가 나왔대. 그러면 2.0이네 얘가. 2네요. 그러면 48 마이너스 M 제곱을 6으로 나눈 값이 2가 되니까 M 제곱이 아니지 M2지. 쌤이 좀 잘못 썼네. 헷갈릴 수 있어서 M2가 됐고요. M2는 12를 빼니까 36이 되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M2는 36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12. 잘못했다.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냐면 0.9772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얘 확률이 0.9772가 되지.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잠깐 실수할 뻔했네. 자, 이렇게 돼서 M2는
6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에 48 더하니까 평균 M2는 60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 M1, M2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48일 때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48보다 평균 60이니까 Y의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그지? Y의 분포는. 그러면, 잠깐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럼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60이 되고, 둘이 48일 때 같대요. 그러면, 뭐 똑같은 그림이면 이렇게 돼서 여기 48이 된 거죠. 48일의 확률이 서로 지금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 있을 거냐? M1의 평균이. 그럼 M1하고 60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뭐가 돼야 돼? 48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2 곱하면 96이고, 그러면 M1은 몇이 돼? 3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M1은 36이고 M2는 60이죠. 그러면 2 곱하면 70인데 12. 그래서 EM은 이게 무슨 소리야?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네. EM 마이너스 M2의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네. 자, 다 계산이 끝났네요. 72에서 60 뺀 거. 답은 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52번 정리해드렸고 252번이란데 252페이지에 1334번 정리해드렸고 1335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규분포 평균 40, 표준편차 10, 또 평균 50, 표준편차 5인 두 확률변수 X와 Y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얘가 X고 얘가 Y인 거죠. 자, 그림과 같이 40부터 50까지 해서 X값의 범위가 범위에서 두 곡선 X는 40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1, 예, 40부터 50 사이에서 S1, 또 X는 50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S2라고 할 때 S1과 S2의 차이를 다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공통된 부분이 어디냐면요, 얘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 S1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S1은 40부터 50까지 확률을 따지면 40부터 50까지, 아까 얘가 X라고 그랬지, 50까지 해서 뭘 뺀 거냐면 요 부분의 걸 뺀 거야. 그러니까 요걸 S라고 그렇게 S를 뺀 거야. 그지? 또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냥 놔둘까? 자, 그 다음에 S2도 40에서 50까지 똑같죠? 근데 이제 Y니까 50에서 또 뭘 뺀 거냐? S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40부터 50은 이쪽에 있으니까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면 오른쪽으로 돌려놓읍시다. 40에서 50은 50에서 60을 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얘는 5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60보다 적거나 같다 해서 S를 뺀 것과 똑같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S2에서 S1을 빼라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S는 없어지니까 결국에 S2에서 S1을 뺀 값은 50보다 크거나 같은 Y에서 40부터 50까지 X를 빼는 것과 같구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50에 5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Y가 50에 5니까 2보다 적거나 같다가 된 거고, Z는 바꿔야 되는데 표현축도로 고친 거예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10이죠. 1이 되겠네. 잠깐만. 1 맞죠? 1이 되겠네. 그러니까 2까지의 확률이 0.4772.
1까지 확률이 0.3413이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세로로 빼기가 지금은 조금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쓸게. 그러면은요 0.136이죠. 5 쓰고 9 쓰면 돼요. 0.1359 이렇게 나오겠다. 객관식이 아니어서 0.1359 얘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36번을 같이 볼게. 문제가 길어가지고. 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다음과 같이 따르고요. 확률변수 y는 표준편차는 같아요. m1, m2가 다를 뿐. m1은 10보다 큰 거고 m2가 더 크대요. 근데 20보다는 적다고 그러네. 그래서 m1과 m2의 대소가 m2가 더 큽니다. 그럼 우리가 매번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려질 경우에 m1이 여기 있고 m2가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림은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있다.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한번 문제 볼게요. 두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함수 fx,gx가 될 때 y는 fx,g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10, x는 20. 여기 있네. x는 10, x는 20으로 둘러싸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아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알았으니까 표준 편차는 5거든요. 둘 다. 맞죠? 예. 자, 이제 문제에서 12-x와 12+x가 같다. f가. 그러면 평균이 12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m1은 12가 되는구나. 12가 되는 거네요. 근데 10과 20의 평균이 15잖아요. 그럼 m1과 m2의 평균도 15가 돼야 되니까 m2는 18이어야 되겠네. 그죠? 그 10과 20의 평균과 12와 18의 평균이 같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됐죠. 여기까지 됐고, 따라서 둘이 만났던 이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15가 되겠네요. F10, G20 이렇게 같은 거고요. G20하고 F10이 같은 거죠. 자, 하여간 뭐 이렇게 받고 F10, G20 이거였구나. F10, G20. 자,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문제에서는 이제 결국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하니까 선생님 볼 때는 이 넓이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넓이가 fx의 10부터 15까지 확률에서, 그죠? 10부터 15까지 확률에서 gx의 10부터 15까지 확률인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빼줘야 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계속 계산해 보면 1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빼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gx, y라고 써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에 서로 좀 다르니까 표준 편차는 둘 다 5가 맞죠. 그러면 5분의 10 평균 12 5분의 15 평균 12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 얘는 평균이 18이니까 5분의 10-18 5분의 15-18 이렇게 나온 거겠죠. 계속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분의 5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4니까 마이너스 0.4보다 크거나 같은 z가 5분의 6 10분의 6 5분의 3 10분의 6 0.6이 되는 거죠. 이쪽은 마이너스
10분의 8이죠. 8.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10분의 16. 마이너스 1.6이요.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10분의 6. 마이너스 0.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다 마이너스가 좀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0부터 0.4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554 플러스 0부터 6가 0.6까지 0.22572 얘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6까지니까 0.4452 0.4452에서 0.6인 확률을 빼줘야 되거든. 0.2257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다음 같은 값을 계산하면 되겠다. 0.1554, 0.257. 요 계산하니까 0.3811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0.2195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이 값이 몇이 나오냐면 0.1616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선생님 계산한 건 요 부분만 계산한 거니까 2배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2배 하면 0.3232가 되나? 3232? 0.3232 얘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죠? 1336번까지 봐드렸고 유형 8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